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1월 2주차 경마일 서종수의 가고한거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2015년도 1월 첫째 주 경마일.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호되게 당했어요. 호되게 당했어요. 월초 경마, 연초 경마. 어느 정도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마지막 1호 경마 마지막 경주에서 회심의 한 방을 날리면서 어느 정도 면치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번 1월 2주차 경마일 10월 10일 토요 경마 10월 11일 1호 경마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와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아마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좋은 내용들을 마음껏 다 풀어낼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제대로 된 경마의 흐름 맥 잡고 현장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서종수의 가고한가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요 경마 경주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 총 12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승부처는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승부처 경주 때마다 왜 승부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맥을 짚어 가겠고요. 또 오늘은 오픈을 한번 해가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음껏 한번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토요 경마 편성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쉽게 접근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그런 편성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토요 경마 1경주도 언뜻 보면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축선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국산 육군의 경주거리 1200, 3세 마령, 총 8두의 마필입니다. 8마리 마필인데 일단 인기마에서 끝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마 이거 놓고 저거 놓고 사다 보면은 남는 게 없는 그런 판때기인데 우선 이번 1경주 오버마 액톤가야 같은 마필은 받치기 막건에도 없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29조에서 지금 8번마 아프로디테란 마필과 5번마 액톤가야 두 마필을 꺼내 들었는데 아직까지 5번마 액톤가야는 걸음의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준비 과정 자체도 아직까지 부실부실합니다. 이번 경주를 꼭 이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라기보다는 이 마필의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마필의 이제 컨디션, 마필을 이제 다듬는데 좀 더 주력을 했다라는 게 내용이기 때문에 자, 5번마 액톤가야는 어설프게 많이 팔릴 겁니다. 출전 누수가 적고 팔리는 게 없으니까 또 팔리는 거예요. 배당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완전히 삭제시켜주시고 여기 눈에 띄는 마필은 2번마 썬버스터, 3번마 빛의 바다, 6번마 아오켓, 7번마 뷰티런인데 우선 7번마 뷰티런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데뷔전보다는 좋아졌는데 골막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내축으로 기대는 게 아직까지 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7번마 뷰티런은 승부지 이번 경주에 준비 잘했고 하지만 아직까지 찝찝함은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죠. 내축으로 기대는 거, 그 다음에 골막, 거기에 처음 도전하는 1200거리, 거기에 등짝도 한성열. 요소 자체가 불안합니다. 인기순위 한 3-4번째 팔릴 것 같은데 차라리 선행만을 피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선행을 가겠다. 이번에 내가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경주에 나온 차라리 6번마 아오켓을 한 번 더 쳐다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6번마 아오켓은 기본적으로 앞장을 깝니다. 3번마 빛의 바다가 빠른 말이라서 선행 경합은 분명히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양보를 하게 돼 있어요. 2번마 빛의 바다, 3번마 빛의 바다라든지 6번마 아오켓. 둘 중에 선행 가는 놈은 살아남는 그런 판때기.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데뷔전 출연은 신의 마필 2번마 썬버스터를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신금 마주에 다시 한번 썬 시리즈가 최근에 몰려들고 있는데 과거에 썬 히어로, 썬 베스트 썬 시리즈, 여러 가지 썬 시리즈들이 12조에서 많은 활약을 해준 만큼 다시 한번 기대치가 큰 마필들을 많이 입사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마필 2번마 썬버스터. 이번 경주에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축 선정이 중요하다. 그래도 서정수의 축은 뭐 2번마 썬버스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2경주 국산 육군의 경주거리 1000m 12마리 출전 준메인 승부입니다.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죠. 첫 차 탑시다. 여러분들 첫 차 여기 있어요. 탑시다. 타십시오. 여러분들 첫 차 타셔야 됩니다. 12마리 출전에 이 3번마 볼포니 매직이 올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판때기. 그만큼 3번마 볼포니 매직이 올대가리 배팅권 중심을 잡아줄 정도로 편성이 약하다라는 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물론 3번마 볼포니 매직을 빼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빼고 갈 생각은 없는데, 자, 여기 3번마 볼포니 매직을 이기로 나온 마필이 한두가 있고요. 거기에 숨겨진 아나짜리 마필, 첫 차를 타야 될 마필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그 마필은 제가 자신하는데요. 이번 타이밍에 못 잡으면은 한동안 쭉 놓칩니다. 장난으로 얘가 여러분들께 손님 끌려고 여러분들 끌어들이려고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 잡기 쉽지 않죠. 내용을 알아야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손에 쥐고 있고 3번마 볼포니 매직 2기로 한 마필, 그 다음에 거기에 숨겨진 아나짜리 첫차, 그런 거를 잘 조합을 한다면은 토요경마 첫 번째 준메인 승부는 무조건 적중이다. 여기 팔리고 안 되는 마필도 편지 삐까리입니다. 천지 삐까리예요. 능력검사 때 조금 좋았다고 팔리는 마필, 선행 간다고 또 팔리는 마필들 싹 정리해드립니다. 깔끔하게. 믿는 집 마필들, 자, 많이 출전하는 만큼 서정수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적중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경주 국산마 5군의 경주거리 1200 3세상 별정 총 8대 마필입니다. 여기는 홀짝이에요. 홀짝. 여기만큼은 좀 가볍게 저배당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마 파워앤스피드는 뭐 최근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기대치가 상당히 큰 마필이에요. 6주에서도. 문정균이가 이거 하나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갈 데가 없는 문정균인데, 자, 5번 파워앤스피드를 놓고 선행갈 1번마 갈색바람이냐, 다시 한번 선위권에서 종발 한 발 써줄 6번마 카리스마 퀸이냐. 직전에 카리스마 퀸 같은 경우에는 좀 체중이 불면서 약간 무거운 모습이었는데 현장에서 체중이 빠지면은 좀 더 좋게 평가를 하겠고요. 1번마 갈색바람 같은 경우에는 승군전이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에 1번 게이트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이번 경주에 무조건 읽어줘야 될 마필이다. 그 외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마필 2번마 새로운 신이라든지 뭐 두선 스마트 뭐 이런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들은 이번에는 안 봐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되고 될 것 같고, 어차피 마방에서 능력마로 생각하는 5번마 파워앤스피드에 1번마 갈색바람이냐 6번마 카리스마 퀸이냐 현장에서 요것만 결정을 하면은 여기는 적중이 뭐 쉽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3경주 같은 경우 쉽게 편하게 마음 먹고 보는 게 정신건강에도 이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경주로 가보겠습니다. 혼합 4군의 경주거리 1200입니다. 3세상 마령이고요. 총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뭐 우선 여러분들이 딱 이 판을 폈을 때 눈에 띄는 마필이 한두가 보일 거예요. 서정수가 이 경주를 전반부에 좀 빠르게 여러분께 나오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액면적으로 드러난 마필을 놓고 때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는 모아주겠지만 쌍승식에 대한 믿음을 갖고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 하나 오픈하자면은요, 이 메인 승부인데요. 이번 막 큐피드 파워가 현장 당일 가면은요, 깜빡깜빡 인기마로 많이 팔릴 겁니다. 인기마로 많이 팔릴 건데,
물론 서종수도 이번만 큐피드 파워를 빼고 가지는 않습니다. 포인트는 놓고 승부를 안 한다라는 거죠. 후착입니다. 후착 반주력 정도. 이 마필 큐피드 파워. 혈통적으로는 완전히 장거리예요. 장거리 혈통. 그리고 조숙형이 아니라 완숙형입니다. 천천히 힘이 차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능력검사를 받고 10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는데 중간에 약간의 파행길이 있었고 산통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능력검사 받고 10주 만에 나오는데 뭐 10주 만에 나온다고 해서 크게 찾아잡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페이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하이 페이스예요. 그리고 여기 숨겨진 능력 마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무리 능력검사 때 붙들고 029를 뛰어서 소문이 많이 났다고는 하지만 뛰어봐야 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서종수는 이 사경주 메인 승부처에 이번만 큐피드 파워를 추천은 드리겠지만 강하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생각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쌍승식 대가리는 따로 있다. 그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서둘러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잘 해놨습니다. 서종수가 현장에서 좀 더 강한 힘을 실어서 여러분들께 사경주 메인 승부만큼 꼭 적중을 시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국산마우 육군입니다. 경주거리 1300, 3세상 마령 총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여기는 능력들은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걸음이 뚜렷하게 있는 마필들은 없어요. 다 전부 꾸역꾸역입니다. 나이스준, 돈진, 굿모닝 퓨전, 용두산, 환희찬과 10번마 슈퍼럭키, 오썸트리까지 이 현장 가시면 배당판이 아주 난해하게 흘러갈 겁니다. 아마 초구 배당도 아마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는 과감하게 배당을 노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종수는 이 방송에서 이 4번마 나이스준을 추천드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요게 일단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다는 점은 리스크는 분명히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마필은 직전에 12월 14일 날 뛰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조교에다가 말이 넘어갔어요 한번. 근데 상태 이상 없다고 해놓고 그때 당시에 뛰었어요. 1200거리를. 문세영이 탔습니다. 천하에. 그리고 천하의 문세영이 최근에 2번 다 선행을 나갔어요. 마지막 직선에서 푸닥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쓰는 걸음이에요. 이번에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방에서는요. 불안해서 1300이 짧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 오늘 감량기수인 송재철 안장으로 기용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경주 전개를 풀어나가는데 이 선행마들의 이 감량 조건 맞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선행마는 제가 봤을 때는 기승술이라고 봅니다. 감량도 분명히 여파가 감량이란 게 승패를 좌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나이스준 같은 마필들은요. 감량보다는 페이스 조절, 힘한 배, 기승술이란 말이죠. 전 이 4번마 나이스준이 힘한 배가 상당히 까다로운 말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방의 생각도 좀 짧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저런 이유, 늘어난 거리 추천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7번마 굿모닝 퓨전, 8번마 용두산, 10번마 슈퍼럭키, 7, 8, 10 굿모닝 퓨전, 용두산, 10번마 슈퍼럭키가 가장 내용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뭐 7, 8, 9, 땐 11, 12 여기 뒤에 7, 8, 9, 땐 11 4 빼고 다 돌려도 남는 장사입니다. 과감하게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자, 이어서 6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국산마 5군입니다. 경주오리 1300, 3세선 별정, 총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우선 여기는 뭐 광풍 같은 마필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광풍은. 지난번에 서종수가 좀 강하게 추천드리긴 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좀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승군전에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고, 지난번처럼 여기는 흐름 자체가 느리게 올라갈 그런 편성도 아니고 좀 빡빡하게 초반부터 좀 다부지게 무는 마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면은 이번 막 광풍은 따라가다 그냥 끝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건 이제 1번마 썬업이 올대가리로 팔리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악벽이 있는 마필이죠. 전 구간 외사를 하는 마필인데 그로 인해서 능력검사도 다시 받고 휴양도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늦발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직선에서 올라오는 탄력은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주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했는데 앞에 가는 4번마 새창조라든지 5번마 스피드 제왕이 직선에서 안 서면은 1번마 썬업은 또 그냥 따라가다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게 불안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1번마 썬업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복주 막건 필수입니다. 4번마 새창조는요. 11월 8일날 모래 안 맞고 전개를 잘 풀어갔고요. 승군전에는 아예 작심하고 따라가면서 모래 맞는 연습을 제대로 했습니다. 적응 잘 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라가던 선행 가던 뛸 녀석이고요. 5번마 스피드 제왕은 천장에서 체중이 빠져나오면은 더 좋은 상황이고 지난번에는 체중이 좀 불면서 좀 농땡이가 살짝 생기면서 자기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게 내용이니까 이번에는 체중 빠지면은 1억짜리 몸값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게 5번마 스피드 제왕의 내용인데 자, 1번, 5번 새창조는 현장 당일 컨디션을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 이제 3번마 셰르파가 선입권에서 종발 한 발 쓰면 상당히 재밌는 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3번, 5번, 1번, 3번, 5번 요렇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7경주 국산마 4군의 경주오리 1200 총 9대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중고배당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중고배당. 이 중고배당 승부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의미하신지는 알 겁니다. 인기순위 올대가리짜리를 빼고 가냐 아니면은 종아찌 백판을 노리는 승부처냐. 자, 이번 경주는 둘 다입니다. 이 올대가리짜리도 뺄 거고요. 인기순위 꼴찌의 마필을 노릴 겁니다. 겐토로? 아니죠. 충분한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중고배당 승부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기순위 1위짜리를 빼고 바닥권에 있는 마필들 복병권 세력 안하짜리 마필들을 갖고 승부를 보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나 왔다고 이런 마필이 지금 나오는데 제가 사전 인기도를 딱 보니까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안 팔려요. 여러분들 뭐 바로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승부예요. 숨도 안 쉬고 승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 안 좋다고 제가 잘라드렸던 1번마 청마도 나오고요. 정확한 저 배팅 포지션. 6번마 라쿠잉이 올대가리로 팔리는데 놓고 때려야 되냐. 이번 6번마 라쿠잉의 경주 작전이 중요합니다. 물론 서종수 손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승부처 중고배당을 강하게 노립니다. 자, 이어서 8라운드 국산마 4군의 경주오리 1400 총 8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4번 스마트 타임 더 조건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경주골이 1400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좀 리스크로는 분명히 작용하겠지만 그래도 빼고 갈 수는 없는 마필이죠. 여기는 이번만 평화포럼이 무지하게 많이 좋아졌네요. 평화포럼이. 김동수 한장의 50kg의 이제 부담 중량. 직전에 1400을 경험해봤고 나름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고 그때 당시에 이상혁 기수가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해보는데 참고 타면은 더 뛰는 마필이 이번 평화포럼입니다. 자, 김동수. 자, 요거는 김동수가 과거에 한 번, 두 번 타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탈지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사이즈상으로도 이번만 평화포럼은 무조건 노려야 될 마필이다. 4번마 스마트 타임도 좋지만 서정수는 이번만 평화포럼을 좀 더 세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어설프게 팔릴 3번마 대동천하 뭐 기록 때문에 팔릴 것 같은데 내려놓으세요. 제가 내려놓으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으십시오. 대동천한. 자, 이어서 구경주 국산마 2군입니다. 경조리 1400 3세상 핸디캡 총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새해맞이 대상경주를 준비했다가 빠그러진 마필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지난주에 제가 아마 그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국산 2군 경주 때. 여기 새해맞이에 나가려다가 새해맞이가 없어지면서 서둘러서 출전한 마필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출전 주기가 엉망이고 컨디션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필들 입상 다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게 뭐냐면은 여기는 새해맞이가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열리기 때문에 그 주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외곽에는 12번마 장산호랑이. 이거는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습니다. 말만 1억 2,500이지 말만 장산 호랑이. 참 마명 들으면 여기서 대가리 칠 듯한 포스예요. 몸값도 그렇고. 근데 뛰는 거 보면은 이렇게 빠른 페이스는 하이 페이스에서는요 힘을 못 쓰더라고요. 이거는 뭐 물론 승부는 이빨이 걸려있는 마필이긴 하겠지만 서정수가 추천드리지 않는 겁니다. 게이트도 너무 외곽에 이런 하이 페이스, 빠른 페이스에서는 분명히 고전을 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 분명히 보여준 그런 결과일 겁니다. 여긴 당연히 파워시티를 봐야겠죠. 파워시티. 봐야 돼요. 그리고 8번마 천년지기. 지난번 오경환이 이제 굿바이 작품. 서울경마장에서 마지막 기승이 9번마 천년지기였는데 약간은 뭔가 만들어줬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의 너무 편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4번마 파워시티와 8번마 천년지기까지만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1번마 리틀시스도 많이 팔리는데 조교가 이번에 상당히 짧습니다. 짧아요. 마방에서 말은 괜찮는데 조교가 좀 짧다. 승군전이에요. 강한 상대들입니다. 분명히 현장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방송에서는 4번마 파워시티는 온다. 장산호랑이는 안 된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경주 혼합 3군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총 11두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시원하게 때리십시오. 시원하게. 자, 승군전 가서는 5번마 호소람. 뭐 다시 한번 봐줘야 될 마필이면 틀림이 없고 여기는 압축 공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압축 공략. 기둥만은 있는데 후차권은 2번마 트리플라이트, 7번마 무적황제, 8번마 유지경성, 과천명품, 가이스타트까지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접전이에요. 여기 제가 3마리 잘라드릴 겁니다. 3마리. 호소람 놓고 웬만하면 갈 텐데 현장에서 컨디션을 한 번 더 체크 후 그리고 신영철 등짝 58kg의 부담 중량에 대한 의지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 후에 승부를 갈 건데 트리플라이트, 무적황제, 유지경성, 과천명품, 가이스타트 이 중에는 자를 말이 2마리, 3마리가 있습니다. 그거 자르고 승부 볼 거예요.
짭짤하겠죠? 욕심내십시오. 정확한 내용으로 압축 공략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경주 국산마 3군의 경주오리 1803세상 별정 오다시피 총 9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여기 인기만 끝납니다. 큰 배당 노리지 마십시오. 1800 좋은 3번마 스피드킬러.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강하게 노렸는데 마지막에 조금 아쉽더라고요. 서성훈이 탔었던 아라비아 왕자가 이제 2차로로 등짝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말 여전히 좋고요. 외곽에 있는 9번마 스페셜스타. 매번 따라갑니다. 지금. 따라가서 결정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승태의 작전은 이번에 스페셜스타를 갖고 어떤 작전인지 선행인지 다시 한번 따라가는지 자, 이런 정확한 포지션까지 전달을 좀 해드리면서 우선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번마 스피드킬러는 뭐 높아진 부담 중량은 다른 마필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3번 놓고 2번 9번 3번 놓고 9번 2번 홀짝 현장에서 정확히 배팅 포지션을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번마 로열 스텝이라든지 5번마 성상가야는 이번 경주에 큰 마음이 없습니다. 내려놓고 경마장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네요. 끝장 승부처 12라운드 혼합 2군의 경주오리 1400 3세 이상 핸디캡 역시나 열레드 풀게이트 접종 구도가 되겠습니다. 끝장 승부처를 지정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야, 여기는 정리할 게 너무 많고요. 정리 대상이 많고. 자, 5번마 장산 라이언 같은 거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게 우선 첫 번째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현장 가시면 1번마 아줄파이어란 마필하고 5번마 장산 라이언 요 두 마필이 깜빡거리고 있을 것 같은데 자, 5번마 장산 라이언은 이번 경주 말로도 안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말로 봐야 될 마필들이 많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신영철 기수에 기승하고 있는 13번마 스토미트가 의지가 세게 현장에서 나온다라면 강하게 노려야 될 마필 중에 한 마필이다. 방송에서 미리 오픈을 좀 해드리겠고요. 여기 안쪽에 1번마 아줄파이어 놓고 갈 겁니다. 아줄파이어는 인정합니다. 근데 남들과 후착이 다르다라는 게 이번 마지막 끝장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장산 라이언 같은 거는 말로도 안 보는 정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승부를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그 내용 못 들으면은 긴가민가해서 배팅 못합니다. 서종수가 정확하게 말로도 안 보는 이유를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마지막 끝장 승부를 제대로 아마 판때기 찢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현장에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